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난하이의 붉은 담벼락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잔혹한 권력투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청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진핑 1인 천하라고 믿어졌던 중국 정치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서막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이 열렸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최고 지도부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붉은색과 파란색 연필을 손에 쥐고 최고 지도자의 훈시를 받아 적는 연출된 장면이 나와야 했습니다. CCTV의 카메라는 언제나처럼 그들의 얼굴을 비췄지만 예리한 관찰자들의 눈에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기이한 공백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두 개의 빈 의자였습니다. 그 빈자리의 주인은 결코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시진핑의 칼이라 불리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리 씨였고, 다른 한 명은 시진핑이 가장 신임하는 지방의 제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서기 마싱 루이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의전 서열과 정치적 문법에서 이런 고위급 회의에 예고 없이 결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거나 신변에 중대한 이상이 생겼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마치 가지런한 치아에서 앞니 두 개가 빠져버린 것과 같은 이 흉측한 공백은 지금 중난하이 지하에서 진도 8, 0의 강진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경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장여우샤 부주석이 주도하는 군부 내의 대숙청, 이른바 청군 측 임금의 측근을 제거하여 임금을 고립시킴 시즌 1을 목격했습니다. 리상푸 국방부 장관이 사라지고 로켓군 사령관들이 줄줄이 낙마하던 그 피비린내 나는 숙청극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은 군복 입은 장군들을 넘어 양복 입은 관료들, 즉 시진핑의 핵심 친위 세력인 지장신군을 향해 정조준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청군 측 시즌 2가 공식적으로 개막한 것입니다. 그 불길한 징조가 현실로 드러나는 데는 이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1시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짧지만 충격적인 한 줄의 속보가 올라왔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자치구 정부 상무부주석 천웨이진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그저 지방의 부성급 간부 한 명이 또 부패 혐의로 잡혀갔구나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웨이진이라는 이름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단순한 부패 관료가 아닙니다. 그는 시진핑 파벌의 심장부인 저장성에서 성장하여 시진핑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신장으로 파견된 핵심 중의 핵심, 이른바 지장신군의 뼈대와도 같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장여우샤와 원로 파벌이 주도하는 반시진핑 연합군이 천웨이진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것은 군사작전으로 치면 적의 보급로를 끊고 통신선을 마비시키는 정밀 타격과도 같습니다. 천웨이진의 낙마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 그의 화려한 경력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웨이진은 저장성 닝보 출신입니다. 닝보라는 지역은 중국 현대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상업적 수완이 뛰어난 닝보방의 본거지이자 개혁개방 이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며 정계와 재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맥의 저수지입니다. 천웨이진은 닝보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펑화시 시장, 닝보시 부시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의 관운이 폭발한 것은 시진핑이 저장성 서기로 재임하던 시절과 겹칩니다. 시진핑의 눈에 든 젊고 유능한 관료들은 이후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는데 천웨이진 역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그는 후저우시 시장과 서기를 거쳐 원저우시 서기, 그리고 저장성 부성장에까지 오르며 지장신군의 차세대 주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 그가 2021년 6월 돌연 저장성을 떠나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쪽 끝 신장으로 날아갔습니다. 당시 저장성 관가는 항저우시 서기 저우장융의 낙마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마윈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 유명한 변호사 후민춘의 내부 고발로 인해 저장성 관리들이 줄줄이 옷을 벗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후민춘 변호사의 고발장에는 닝보 출신의 고위 관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그 인물을 천웨이진으로 지목했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천웨이쥔 역시 그때 조사를 받고 낙마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처벌 대신 영전을 선택받았습니다. 시진핑이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친위 세력이 몰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천웨이쥔을 수사망에서 빼내어 신장으로 피신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2021년 말 신장 서기로 부임할 예정이었던 마식 루이를 보좌하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집사를 먼저 보내 털을 닦게 하려는 시진핑의 치밀한 포석이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천웨이쥔은 신장에서 마식 루이의 그림자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마식 루이가 신장의 왕으로 군림하며 강력한 통치와 경제 개발을 추진할 때 그 실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비밀스러운 지시를 수행한 장본인이 바로 천웨이쥔입니다. 그는 마식 루이의 방패이자 시진핑이 신장을 통제하는 신경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패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반시진핑 세력은 천웨이쥔을 체포함으로써 마식 루이의 수족을 잘라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식 루이와 시진핑을 연결하는 가장 은밀한 연결고리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천웨이쥔을 신문하여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저장성과 신장을 오가며 구축한 자금 세탁 루트, 인사청탁의 고리, 그리고 시진핑 일가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을 캐내고 있을 것입니다. 천웨이쥔은 살기 위해서라도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병법에서 말하는 성동격서나 위점타원의 전술보다 훨씬 더 잔혹한 발본색원의 전략입니다.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캐내어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천웨이쥔의 낭만은 단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반시진핑 연합군이 겨냥한 진짜 목표는 그 뒤에 숨어있는 거물, 바로 중국 서북부를 호령하던 신장의 왕, 마식 루이 정치국 위원입니다. 천웨이쥔이 체포되던 그 순간 베이징과 우르무치 사이의 한 라인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11월 28일 정치국 집단학습회의장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마식 루이의 빈 의자는 그가 이미 자유를 박탈당했으며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현직 정치국 위원이자 부국급 지도자가 숙청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화권 인터넷과 정보통들 사이에서는 마식 루이 가문에 닥친 멸문지화 수준의 재앙에 대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동생 마식 취안의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대한 묘사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마식 취안의 비밀 가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장과 금고,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까지 쏟아져 나온 현금 다발이 말 그대로 돈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액수는 무려 30억 위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7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 골드바와 고가의 골동품, 그리고 해외 계좌가 적힌 비밀 장부들이 줄줄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돈을 세던 계수기 여러 대가 과열로 고장났다는 이야기는 과거 쉬차이 허우나 저우융캉 사건 때 들었던 부패의 전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합니다. 이 30억 위안이라는 돈은 단순한 뇌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식 루이가 광둥성 선전시 서기와 광둥성 성장을 지내면서 축적한 통행세이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막대한 자원 개발 이권을 시진핑 일가를 위해 관리하며 챙긴 비자금의 일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식 루이는 항공우주 전문가 출신의 기술 관료로 시진핑이 중국 제조 2025와 기술 자립을 위해 가장 아끼던 인재였습니다. 시진핑은 그를 믿고 경제의 심장인 광둥성, 그리고 안보의 핵심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잇따라 맡겼습니다. 마식 루이는 시진핑에게 있어 지방을 장악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자 미래의 상무위원감으로 꼽히던 황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여우샤와 원로들은 바로 이 기둥을 도끼로 찍어 넘겨버린 것입니다. 마식 루이의 아내 룽리까지 내부 통제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반대파가 마식 루이에게 재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잔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식 루이의 실각은 시진핑에게 치명타입니다. 군권을 장악당한 시진핑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는 지방 행정력과 경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식 루이가 무너지면서 시진핑은 서북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싱루이의 입입니다. 그가 신문 과정에서 털어놓을 정보들은 시진핑 친위 세력 전체를 엮을 수 있는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집니다. 특히 그 파편은 이제 남쪽으로 튀어 또 다른 거물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천웨이쥔을 매개로 마싱루이와 연결된 인물, 그리고 천웨이쥔의 정치적 고향인 저장성 후저우시에서 비밀스러운 바통 터치를 했던 인물, 바로 현재 광둥성 서기이자 시진핑의 선전 선동을 총괄했던 황쿤밍입니다. 마싱루이가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황쿤밍은 지금 광저우의 집무실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천웨이쥔이라는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그 충격은 마싱루이라는 거목을 쓰러뜨렸고, 이제 그 쓰러지는 나무가 황쿤밍이라는 또 다른 거목을 덮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판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장여우샤는 매우 정교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웨이쥔을 잡아 마싱루이를 쳤고, 이제 그 칼끝은 자연스럽게 황쿤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핵심에는 인터넷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장의 이력서, 바로 주웨이라는 인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웨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리고 그가 쥔 비밀이 무엇이길래 황쿤밍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황쿤밍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그 백지 이력서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진핑의 지장신군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지, 그 충격적인 내부자 거래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마싱루이라는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진동은 이제 남중국해를 넘어 광둥성 당석이 황쿤밍의 집무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웨이쥔과 마싱루이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에는 황쿤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웨이쥔이 체포된 진짜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마싱루이의 집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가 황쿤밍의 정치적 금고를 물려받은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 2013년의 저장성 후저우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지금 인터넷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유령 같은 인물의 그림자가 서려 있습니다. 바로 주웨이라는 이름입니다. 2013년 하반기는 저장성 관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당시 후저우시 서기였던 황쿤밍은 시진핑의 부름을 받고 베이징으로 올라가 중앙선전부 부부장이라는 요직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시진핑의 입과 귀가 되어 권력의 최핵심부로 진입한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황쿤밍이 떠난 직후인 2013년 12월, 그가 다스리던 후저우시의 시장 자리에 바로 천웨이쥔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관례상 전임자가 떠나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지만 황쿤밍과 천웨이쥔 사이의 인계는 단순한 업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내의 이권 네트워크, 비자금 장부, 그리고 충성스러운 하부 조직을 통째로 넘겨주는 열쇠 전달식이었습니다. 닝보 출신의 천웨이쥔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후저우로 건너가 황쿤밍의 텃밭을 접수한 것은 황쿤밍의 강력한 추천과 보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바로 주웨이입니다. 주웨이는 황쿤밍이 저장성 자싱시 서기로 있을 때부터 그를 그림자처럼 수행했던 신복 중의 신복이었습니다. 관측통들은 주웨이가 황쿤밍의 대비서, 수석 비서 역할을 하며 온갖 빚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황쿤밍이 중앙선전부로 영전하고 권력이 막강해질수록 주웨이의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검색 엔진 바이두나 공식 관영 매체 어디에서도 주웨이의 상세한 이력이나 행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위 관료의 비서 출신 인사가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이 말소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감추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백지 이력서의 미스터리라고 부릅니다. 장여우샤와 원로파벌은 바로 이 백지 이력서의 내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채워줄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이번에 체포된 천웨이쥔입니다. 천웨이쥔은 후저우 시장 시절 황쿤밍이 남겨둔 조직과 주웨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황쿤밍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탕샤오수 전 원저우 부시장의 자수, 그리고 천웨이쥔의 체포는 곧 주웨이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황쿤밍의 목을 겨누게 됩니다. 황쿤밍은 시진핑 사상의 전도사이자 시진핑의 문필가입니다. 그가 무너진다는 것은 시진핑 1인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권을 잃은 시진핑이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선전기관의 수장까지 잃게 생겼으니 이는 사면초가라는 말로도 부족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백지 이력서는 황쿤밍에게 있어 치명적인 사혈급소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권력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기록을 삭제하여 과거를 세탁할 수 있었지만 이제 칼자루는 반대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천회이준의 입을 통해 삭제된 기록을 복원하고 황쿤밍이 저장성 시절 저지른 매관매직과 이권 개입의 실태를 낱낱이 까발릴 것입니다. 마식루이가 시진핑의 돈주머니였다면 황쿤밍은 시진핑의 입이었습니다. 돈줄이 끊기고 입이 막히는 상황. 이것이 바로 장여우샤가 설계한 청군 측 시즌2의 잔혹한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이제 북쪽으로 번져 또 다른 지장신군의 황태자, 웨찐의 천민얼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천민얼은 과연 이 숙청의 칼바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저승사자 리씨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길은 이제 남쪽 광둥성을 넘어 북쪽의 패진을 향해 무섭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시진핑이 차기 후계자로까지 고려했던 또 다른 신복, 부진시 당석이 천민얼이 있습니다. 천민얼과 이번 사건의 주인공 천웨이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동료라고 부르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천민얼은 1981년부터 2012년 구의저우로 떠나기 전까지 무려 31년 동안 저장성 관료 사회의 밑바닥부터 최상층부까지 훑고 올라갔습니다. 천웨이진 역시 1986년부터 2021년까지 35년을 저장성에 몸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흙에서 자라 뿌리가 뒤엉킨 나무와 같습니다. 특히 천민얼이 저장성 선전부장과 부성장으로 재임하며 권력의 상승 곡선을 그리던 시기는 천웨이진이 위아오시와 닝보시에서 실적을 쌓아 올리던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이미 지난 3월 천웨이진의 원저우 시절 부시장이자 백수갑 비자금 관리인으로 불리던 탕샤오수가 자진 출석하여 투항했습니다. 탕샤오수의 입에서 나온 증언들은 천웨이진을 폐사매는 족쇄가 되었고 이제 천웨이진의 입에서 나올 증언들은 천민얼을 겨누는 비수가 될 것입니다. 저장성이라는 거대한 이익 공동체 안에서 수십 년간 얽히고 설킨 그들의 자금 흐름과 인사청탁의 고리가 과연 천웨이진 선에서 멈출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배진에 앉아있는 천민얼은 베이징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것입니다. 옛 부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수사망이 점점 자신의 목을 향해 조여오는 공포. 그는 지금 자신이 제2의 천웨이진, 제2의 마식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예감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드라마의 정점, 즉 시진핑 권력 붕괴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1월 28일 회의장에 비어있던 또 하나의 의자, 바로 리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행방에 있습니다. 리시는 누구입니까? 그는 시진핑의 정적들을 제거해온 저승사자이자 당내 감찰권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시진핑의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마식루이 같은 거물을 잡아들이는 중차대한 시점에 사령탑인 리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마식루이를 체포하러 현장에 갔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제 분석은 다릅니다. 만약 그가 시진핑의 명을 받아 칼을 휘두르고 있다면 오히려 더 보란듯이 회의석상에 나타나 위험을 과시했어야 합니다. 리씨의 부재는 그가 칼을 쥐고 있는 자가 아니라 칼을 빼앗긴 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장여우샤와 원로 파벌은 시진핑의 군권을 박탈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방어선인 사정기관, 감찰권까지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리씨가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가 반시진핑 세력에 의해 통제되고 있거나 최소한 시진핑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이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오른팔인 마식루이가 잘려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왼팔인 황쿤밍이 위협받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으며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던 칼잡이 리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리창 총리는 이미 원로들의 눈치를 보며 살 길을 도모하고 있고 차이치는 실권 없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텅 빈 궁전에 홀로 앉아 사방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고각과인, 고립된 왕이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잔혹하리만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식루이의 낭만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20차 당대회 이후 견고해 보였던 시진핑 1인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입니다. 이어질 황쿤민과 천민월의 운명, 그리고 사라진 리씨의 행방은 앞으로 전개될 더 큰 피해 숙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희곡 도화선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누각을 높이 짓는 것을 보았고 그가 빈객을 청해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 그 누각이 무너지는 것을 보노라. 권력의 정점에 섰다고 믿었던 자들이 역사의 법칙 앞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권력 투쟁의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거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지, 그리고 장여우샤의 다음 칼끝은 어디를 향할지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강봉의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이고 깊이 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